뉴욕 퀸즈 한인회와 뉴욕 경찰의 공동 주최로 원데이 플라자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민개혁 행정명령 중단의 가처분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법원의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법안이 추진력 부족으로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제향군인회가 발대식을 개최하고 북한의 대남전력과 대비책에 대한 안보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의 렌트 동결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퀸즈 한인회와 뉴욕 경찰의 공동 주최로 원데이 플라자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 행사는 퀸즈 한인회의 레오나드 스퀘어 인근 운영권 확보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많은 지역 정치인들도 참석하고 퀸즈 한인회에 힘을 실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퀸즈 한인회와 뉴욕 경찰의 공동 주최로 개최된 원데이 플라자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퀸즈 156가와 노던 블러버드 사이 레오나드 스퀘어에서 개최된 행사는 퀸즈 한인회 관계자들과 뉴욕 정치인들 및 지역 한인 주민들의 발길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류재봉 퀸즈 한인회장은 레오나드 스퀘어를 포함한 행사 지역을 한인들을 위한 야외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선 퀸즈보드 세븐의 승인이 꼭 있어야 한다며 한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 오늘 행사를 하는 목적은 앞으로 여기를 공원으로 만들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날이고요. 지금 이제 아침부터 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여기 주민들이 이제 오시기 있고요. 아직 6시까지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행사에는 토비엔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과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의원 등의 정계 인사들도 참석해 퀸즈 한인회의 운영권 확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It's a chance for neighbors to get to know neighbors, to celebrate the Korean heritage, and I'm just very appreciative and I'm happy to be here.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원데이 플라자 행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풍물놀이, 얼굴 페인팅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불체자 추방률 조치가 중단된 이후 이를 둘러싼 대립이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중대한 기로에 놓였습니다. 이민개혁 행정명령 중단의 가처분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법원의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뉴올리언스 소재 연방제옥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연방정부가 제기한 행정명령 시행 중단의 가처분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 첫 심리를 열었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2월 앤드류 헤이넌 연방판사가 내린 행정명령의 시행 중단 가처분 결정을 번복해 줄 것을 요구하며 항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항소법원은 이번 심리에서 헤이넌 판사의 가처분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대체로 서면 심리가 대부분인 통상적인 가처분 결정 항소심과 달리 이례적으로 이날 첫 심리는 양측의 구두 변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심리에서는 연방정부 측과 26개 주정부 연합 측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해 뜨거운 찬반 논쟁을 벌였습니다.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항소법원 건물 밖에서는 수백여 명의 이민자들이 모여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심리가 수시로 중단됐습니다. 항소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마감된 전문직 취업비자 사전 접수는 경쟁률이 3대 1에 육박했습니다. 한인 신청자들도 대거 탈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법안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피터 로스캄 연방 하원 의원이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을 다시 상정했지만 의회 내에서 이를 추진할 핵심 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에는 18일까지 민주당 18명, 공화당 16명 등 총 3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법안 처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의원들로부터는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지난 회기와 같은 전철을 밟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소관위원회인 법사위원회의 가결 후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채택돼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공동발의자 34명 가운데 법사위 소속 의원은 5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 1월 로스캄 의원은 법안 재상정을 약속하면서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밥 굿레이트 법사위원장을 설득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는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와 같은 실패를 면하려면 친한파 의원뿐 아니라 실질적 권한을 가진 의원들을 공략하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제한군인회가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발대식 이후에는 안보 포럼을 통해 해외 종북 세력 파악과 북한의 대남 전략 및 대비책을 설명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저지 제한군인회가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팰리세이즈 파크에 위치한 린드버그 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뉴저지 제한군인회 관계자들 및 뉴저지 지역 시의원들이 참석해 뉴저지 제한군인회의 발대를 축하했습니다. 뉴저지 제한군인회 이영린 회장은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안보의식은 떨어지고 있다며 제한군인회를 통해 육해 공군의 힘을 모아 국가안보 확립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대군인 여러분이 한덩어리를 뭉쳐서 한미 친선과 상부 상조의 협동 정신으로 힘을 모아 국가안보의 일꾼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주춧돌이 될 것을 축원하면서 이만 인사의 말로 대하겠습니다. 행사 이후 제임스 로튼도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시장은 이영린 회장에게 뉴저지 제한군인의 발대를 축하하는 기념패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뉴저지 제한군인회는 발대식 이후 안보 포럼을 통해 북한의 대남 전략과 대비책을 설명하는 등 한인 동포들의 올바른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의 렌트 동결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이 렌트 동결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데다가 지난해 건물주들의 관리 비용도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지난해 건물주들의 관리 비용이 2013년과 비교해 평균 0.5% 인상에 그쳤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렌트 동결 압박을 강하게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날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 스태프가 제시한 2015-16 렌트 인상률 권고안에서도 리스 1년 연장 갱신 시에는 최저 -2%에서 최고 0.75%, 2년 연장 갱신 시에는 최저 -1%에서 최고 2%가 제시됐습니다. 한편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해에도 렌트 동결을 추진했지만 전년도 건물주들의 관리 비용이 평균 5.7%나 오르면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역대 최저 수준인 1년 임대 1%, 2년 임대 2.75%의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최종 표결 시에는 전임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임명한 위원들도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건물 관리 비용이 거의 동결된 데다 드블라지오 시정부에서 임명한 위원들이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를 장악하고 있어 렌트 동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보험료도 납부하지 않고 의료 혜택만 챙기는 재외국민들의 얌체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에 입국 후 지역 보험 가입 한 달 내에 다시 출국할 때도 그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매월 2일 이후 지역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달에 출국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보험료를 그달부터 즉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해외에서 장기간 유학 중이거나 취업 중인 재외국민들의 경우 출입국 증명서를 제출하면 입국한 시점부터 즉시 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매월 1일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만 납부하도록 하고 2일 이후 취득한 경우는 다음 달부터 징수하고 있습니다. 문 의원은 이와 같은 규정 때문에 당월 2일 입국해 말일 이전 출국하는 편법을 쓸 경우 보험료 납부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보험 급여 혜택만 받고 출국해 진료 목적의 입국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개월 내 단기 체류자는 총 46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인 불법 이민자가 추방 재판에 넘겨지고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1년 10개월가량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구제 판결이 내려지는 케이스가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됐는데요. 구제 판결까지는 무려 3년 7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시라큐스 대학의 사법정보센터에 따르면 3월 31일 기준 미국 내 이민법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소송 수속기간은 평균 649일로 집계됐습니다. 미 전체 이민자의 평균 추방소송기간이 491일인 것과 비교하면 5개월이 넘게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인 추방재판 기간을 주별로 보면 애리조나가 1477일로 가장 길었고 텍사스 904일, 노스캐롤라이나 797일, 버지니아 781일, 캘리포니아 735일, 뉴저지 731일, 뉴욕 724일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편 추방 재판을 받은 한인들의 판결 결과에 따른 소송 기간을 보면 최종으로 추방 선고가 난 경우에는 평균 353일이 소요됐습니다. 하지만 구제 판결 케이스는 3년 7개월에 가까운 평균 1333일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처럼 추방 재판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은 부족한 이민법원 판사의 충원이 제대로 안 되면서 소송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서 한인 소유의 차압주택이 100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물의 14%에 달하는 수치로 다른 인종의 주택 차압률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버겐 카운티 셰리프국의 차압 경매 리스트에서 17일 기준 경매 날짜가 정해진 한인 소유의 차압주택 매물은 모두 93개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677개 매물 가운데 13.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2010년 센서스에서 버겐 카운티의 한인 인구가 6.3%를 기록했던 점을 감안하면 한인 주택 차압률은 타민족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타운별로는 팰리세이즈 팍의 차압 주택 매물이 14개로 가장 많았고 호틀이 10개, 레오니아 7개, 에지워러와 클로스터가 각각 5개, 올테판이 4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 클립사이드 팍과 알파인, 리츠필드, 크레스킬, 잉그루드, 파라무스 등도 모두 3개씩을 기록했습니다. 가격 대비로 분류하면 40만 달러대 주택이 22개, 30만 달러대가 17개, 50만 달러대 15개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무리하게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 모기지를 갚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한인 소유 매물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플루 감염 위험 지역으로 택시가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약 10만 명에 달하는 뉴욕시 택시 운전자들은 일주일에만 약 150명씩의 승객과 접촉하는데 플루 접종률은 17%에 그쳤습니다. 플루 감염 위험 지역으로 택시가 새롭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뉴욕시 택시 운전자 등 플루 예방접종을 맞은 경우는 17.7%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연구를 실시한 메모리얼 슬로안 캐터링 암세터 측은 택시 운전자는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직업인 만큼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 본인과 손님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밀폐된 택시 차량 내 공기 흐름이 문제를 심화시킨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뉴욕시에는 약 10만 명의 택시 운전자들이 있으며 일주일에 약 150명의 탑승자를 태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만 명 중 17.7%를 제외하면 8만 2,300명의 운전자와 1,200여만 명의 탑승객이 플루 감염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 택시 운전자들이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해결 방안의 하나로 무료 플루 예방접종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4년째 지속되고 있는 사상 최악의 가뭄.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강제 절수령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가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김지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일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 전역으로 물 사용량을 25% 줄이는 강제 절수 행정 명령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정부와 시의 관련 기관에서는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속속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가주수자원 관리위원회는 어제 도시별 절수 비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LA시와 샌디에고 카운티 일부 지역 등은 20에서 25%의 절수 할당량이 배정됐습니다. 특히 1인당 물 사용량이 많은 베버리힐스와 뉴포트 비치, 사우스 패사디나 등의 135개 도시들의 경우 절수 할당량이 35%까지 높게 배정됐습니다. 반면 산타크루즈와 버논, 이스트 LA 지역은 절수 비율이 10%로 할당됐습니다. And the State Water Board does have the authority to fine the water providers up to $10,000 a day for failing to implement the rules that have been passed by the State Water Board.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발표한 강제 절수 행정 명령에 따라 소비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Savings actually amounts to approximately 1.5 million acre-feet of water over the next 9 months. The ability of people to understand that we're in a drought, that conservation is the key, that everybody needs to do their part. And if we do that, then we could definitely make a difference in how much water we could provide to communities. 이미 물 절약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LA시의 경우 정원 물주기를 일주일에 3번에서 2번으로 줄이고 심지어 화단의 식물을 물을 줄 필요가 없는 식물로 대체하자는 방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LADWP는 야외 물주기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새로운 규정 마련을 논의 중에 있고 메트로폴리탄 수자원국은 오는 7월 1일부터 남가주 지역 상수원 배급량을 20% 줄이는 방안을 다음 주 이사회 표결에 붙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 주정부와 시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때입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미국인 대부분이 기독교지만 요즘 교인들이 줄어들면서 문을 닫는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 교회는 엄숙하고 경건한 예배 대신 매주 헤비메탈 공연을 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일요일 낮, 오토바이를 탄 남자, 가죽옷을 입은 남자, 문신을 새긴 사람들이 한 건물로 모여듭니다. Sometimes it's standing room only. 강렬한 리듬의 기타 연주와 고음을 터뜨리는 가수의 노래. 관객들은 음악에 흠뻑 취해 몸을 흔듭니다. 하지만 이곳은 콘서트장이 아닙니다. 미국 최초의 이른바 헤비메탈 교회. 목사의 팔뚝에도 문신이 가득합니다. 목사는 누구나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헤비메탈 음악을 끌어들였습니다. They want God. They want Jesus in their life. So we get a lot of those that come here because they just didn't feel comfortable in their home church. 60명으로 시작한 헤비메탈 교회의 신도는 3년 반 만에 4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교회에 오느라 정장을 차려입지 않아도 되고 예배도 아침이 아닌 낮 12시에 시작해 부담을 없앤 것이 스스로 밝히는 성공의 비결. We're trying to reach the people that might have laid out drunk all night. Seriously, I mean, think about it. What's the 3 reasons people won't go to church? They don't like to dress up or they don't have dress clothes. It's too early. 헤비메탈 음악 덕에 평소 교회와는 담을 쌓고 지내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수월해졌습니다. It's not your grandma's church. We'll go to the bars, we'll go to strip clubs, we'll go to bike nights. 미국에서는 해마다 7천여 곳의 교회가 문을 닫고 기존 교회의 절반 이상이 새 신도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건함과 엄숙함을 버린 헤비메탈 교회가 교회에서 멀어진 신세대를 다시 끌어들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뉴욕 한인교회에 한글 안내서를 제공했습니다. 뉴욕 한인교회는 서재필, 조병옥 등의 주도로 창설됐으며 미국 동부에서 독립운동 거점지 역할을 해온 독립유적지입니다.
서경덕 교수는 뉴욕 한인교회에 한글 안내서 만부를 기증함으로써 뉴욕의 독립유적지를 알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글 안내서 제작 비용은 배우 송혜교 씨가 전액 후원했습니다. 뉴욕시경은 18일 오전 11시 45분께 퀸즈 자메이카 힐사이드 애비뉴와 홀리스코트 블러바드 교차로에서 한 펜스케 렌탈 트럭이 스쿨버스와 혼다 승용차와 연달아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럭은 이후 한인 윤모 씨가 운영하는 청과상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1명이 중상을 입고 스쿨버스에 있던 학생 등 모두 30여 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뉴욕시 택시 리무진국은 지금까지 JFK 공항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불법 택시 단속 프로그램을 라과디아 공항에서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리무진국은 이를 위해 12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특별 단속반을 구성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라이선스가 없는 택시와 바가지 요금 등의 불법 택시로 적발 시에는 900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차량도 견인됩니다. 맨하탄 워싱턴 하이츠에 위치한 한 인쇄점은 지난해 8월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 앞유리에 광고 전단지를 끼워 넣습니다. 그런데 이를 목격한 뉴욕시 환경규제위원회 단속요원은 광고 전단지가 끼워져 있던 자동차 대수인 147장의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범칙금은 총 $10,0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업체는 과도한 벌금으로 파산 위기에 처했다며 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오전에 구름이 많겠지만 점차 개고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8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오후 늦게 곳에 따라 약간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바람이 불고 쌀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